사주 운명에 미치는 비율을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이거는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역학자분들과 다 토론을 한 결과물입니다. 사주 운명에, 자,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. 사주? 에이, 그까이 거. 뭐 내 의지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중요해?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었죠? 30대까지는. 자, 왜 그랬는지 알려드릴게요. 30대까지는 그랬어요. 근데 왜 갑자기 40대에 이걸 궁금해 하셨을까요? 대운이 바뀌었기 때문에. 너무 신기하게도요. 그 30대까지는 선생님은 이게 안 궁금했던 이유는 대운이 너무 좋아서 잘 나갔어. 내 영감대로 빡빡하면 그냥 다 해결됐어요. 근데 어느 순간 대운이 안 좋을 때 위험에 처하게 돼요. 그럼 내 운명이 왜 이럴까? 찾게 되잖아요. 그러면 난 선생님 사주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요 시기만 미리 의논하고 알았어도 정말 피해갈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. 자, 그러면 사주가 그러니까 우리 운명학적으로 100%라고 느껴보세요. 100%. 거기서 40%는요. 사주 8글자. 사주 8글자 원국이 변해요, 안 변해요? 몇 년, 몇 월, 며칠, 몇 시에 태어났다 이 운명이 안 변해요. 이해가 가시죠? 안 변하는 본질의 기운이 40%. 40%? 그 다음에 대운이 변하잖아요. 대운과 세운과 이런 시운이 변하잖아요. 이 기운이 30%. 그래서 사주로 볼 수 있는 건요. 불과 70%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주로 볼 수 있는 건 70%. 나머지 30%는 안 보여요. 정말 100% 사주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꾼이에요. 제가 볼 때는. 어떻게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쉬우면 말도 안 되죠. 근데 자, 아무리 사주학을 잘 배운 사람도 거기 70% 나머지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냐.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기운. 선생님들도 그런 거 느끼세요? 이 세상에는 보이는 기운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의 기운이 있잖아요. 이 기론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나머지 대운과 세운의 변화까지 이제 70%를 봤으면 나머지는 환경 요소, 또 관상, 또 말투, 가장 중요한 건 심상. 자, 심상이 관상을 이길 수 있고요. 변화시킬 수 있고요. 자기 사주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. 사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옛날 엄마들이 야, 사주팔자는 못 속이더라 말씀하셨지만 그 커다란 본질이 있죠. 이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. 예를 들면이에요. 그 사주가 정말 있어요. 여자들의 그 사주를 딱 보면요. 남편이 관고에 빠지는, 요고에 빠지는 그런 사주가 실제로 있어요. 그런데 잡을 수 있을까요? 없더라고요.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막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했는데 왜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죽어요? 그죠? 그런 거랑 똑같죠. 아무리 해도 바뀔 수 없는 그 40%의 본질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일찍 사망하게 타고난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. 자,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사주에 이게 모순을 알 거 아니에요. 그럼 최소한 노력으로서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게 30%는 돼요. 그러면 와 30%밖에 안 돼요? 그럼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.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. 네. 자, 30%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드릴게요. 30%가. 자,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.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몇 프로 되는가요? 퍼센트로 따지면.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30% 되죠? 자, 공무원들은 10%도 안 돼요. 실제로. 그죠? 몇 프로 되나 잘 모르겠네. 공무원들은 약 10% 된다면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. 정말 미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5%밖에 안 된다. 그 5% 말고, 자, 그 5% 말고 30%는 최소한 그래도 중상위권이란 말이에요. 40%는 어때요? 피라미드로 따지면 중위권 되죠. 나머지 30%는 하위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피라미드로 놓고 얘를 이해하면 돼요. 그걸 7대 3의 법칙, 4대 3대 3의 법칙이라고 해요.
도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좀 더 이해가 갈 거예요. 그러면 7대3의 법칙에서 그 30% 마지막,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30%가 우리 국민을 다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30%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나는 사주를 뛰어넘을 수 있다. 그런 노력으로 살겠다라는 거죠. 자, 어떤 사람도 고정된 사주가 없어요. 저렇게 잘 나가던 분, 또 어느 시기에 안 나가다가 다시 잘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. 이렇게 굴곡이 누구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우리가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가수 있어요. 탤런트 그 유명한 말하면 안 되겠다. 이름은 말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한 20, 30대에 어떤 여자와 바람을 펴서 외국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와서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된 거예요. 자, 그런 분들은 20, 30대에 인생의 바닥을 쳐봤잖아요. 그러면 약 60년 동안은 그래도 그런 바닥을 안 치고 승승장구 할 수 있다요? 이용인가? 말할 수 없어. 이름에 말할 수 없어. 왜냐면 그거는 이제 지켜드려야 되니까.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나에게 대운을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. 그럼 나를 보면 내 가족들을 봐줄 수 있죠. 그래서 최소한 요 시기는 자중하고 좀 문서 하나를 움직여도 이때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때 분명히 있어요.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. 저도 당해봤거든요. 와, 축순이 이게 삼형살이 움직이는 대운이 아니라 세운이었는데요. 여태 개미처럼 걸었던 어떤 그게 한순간에 1년 만에 빡 날아가더라고요. 근데 그거 몰랐었을 거 아니에요. 너무 어린 시절이니까. 그리고 저는요, 얼마나 끔찍한 일도 많이 당해봤냐면 10대에 천충지충이라고 해서 천극지충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당해봤어요. 천극지충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천극지충을 딱 당하는 시기. 자, 지금 얘기가 일부러 자 넓게 펼쳐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천극지충을 당하는 시기를 어린 시절에 나는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조심할 방법도 없었어요.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때는 와서 그냥 뒤통수를 딱 때려 맞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남이 모함해서 들어가는 날 이럴 때 아마 이순신 장군도 원균에게 모함당하는 그 시기가 아마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. 그런 해. 그러면 자 최소한 천극지충 시기에 그럼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공망 시기엔 또 어떤지 아세요?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잖아요. 공치고 망한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에게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걸 느껴요.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?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심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운명학을 공부해도 된다는 거죠. 그렇게 하실 때 함부로 말만 하지 않으면 청기누설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다 내 공부가 될 수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주 일주 하나로 보는 심리학. 오늘은요, 일주 하나로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이는 그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.